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경제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경호실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수석님께서 잘 모르실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 청와대 지금 경내에 그 직제상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습니까? 송구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뭐냐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 외부 메일을 사용했을 때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해 가지고 이메일을 송수신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그 자료가 계속 이제 저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수석실에서도 그 부처하고 뭐 이게 업무상 그 외부 메일을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뭐 과다하게 쓰거나 하면은 정보보안팀에서 와가지고 이제 보안 교육도 좀 하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뭐 전혀 모르십니까? 제 스스로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야기에는 외부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어디 신고를 하고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언제 다 신고를 합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보내더라도 이 정보보안팀에서 다 걸러져요. 이게 다 걸러져 가지고 과다하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는 뭐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보안 교육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 이게 이제 뭐 서류 뭉치채로 들고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비선 모임에서 논의가 되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나갈 경우에는 이 지금도 정보보안팀이라고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메일 송수신 그 내용만 알게 되면 그 내용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봐도 되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아이디가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제 저 검찰이나 여기서 확보를 하면 또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좀 국회에 제출을 해주면 청와대에서 외부로 나간 문건 적어도 외부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간 이것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청와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차장님, 예, 네. 경호실 차장님, 네. 지금 청와대 22문 있잖아요. 그죠? 내나 그 일반 면회객들 들어오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문, 그게 22문이죠, 그게. 이게 좀 초소 명칭은 저희들이 보안상으로 아니 차장님께서 아는데, 그것도 예, 모르시고 어쨌든. 그럼 11문은 어디입니까? 11문은 정문 아닙니까? 정문. 네. 정문에서 춘추관 방향으로 한 20m 올라오게 되면 그 면회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그 면회 신청서 쓰고 연풍문. 대기하는 공간. 연풍문. 예, 그렇죠. 그 바로 연풍문입니까? 네. 그 바로 왼쪽에 보면은 그 22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관용차를 타고 이제 왕래를 하는 곳이고, 네네.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거나 뭐 주요 외빈 뭐 국빈 방문하신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11문 그 이제 경호 인력들이 서 있는 11문에 그쪽으로 이제 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대부분 이제 그 11문을 사실은 22문도 이게 그 각 수석 비서관들이 이제 관용차 차량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잘 확인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차량 넘버만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수석님 차다 어느 비서관 차다 이게 다 되니까 그냥 뭐 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예? 11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관저에서 관저 있잖아요, 관저. 네. 관저에서 11문으로 연락 와가지고 차량 넘버를 가르쳐 주면 그냥 프리패스 하잖아요. 기록도 안 남기고. 그래 안 합니까? 네.
아니 차장님 이거 지금 네. 언론에 보도되고 하신 내용 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락날락했다 누구 저 관용차를 타고 또는 저 부속실장 차량을 타고 또는 관저에서 내려온 차량을 타고 들어갈 때는 차 남바가 저 11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남바 패스 시켜라 하면 그 안에 누가 탔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통과하잖아요. 네, 네. 예. 최순실 씨 들락날락한 거는 출입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조금 전에는 뭐 그냥 프리패스 한다 그래놓고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1문에서는 검색을 안 할 수 있지만 본관이나 관저에서는 아니 11문 통과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관저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관저 앞에 또 큰 문이 하나 있고 또 관저 들어가는 그 저 한옥 그 또 건문이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 손님인데 대통령께서 초청한 손님인데 그 창문 열어보세요. 누구세요? 주민등록증 한번 보내보세요. 보여주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원칙은 그렇는데 안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관저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네네. 최순실 씨가 출입 기록도 안 남기고 제대로 된 검문 검색 없이 그냥 관저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 편하게.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기록 없이 11문을 관저에서 차량 넘버 가르쳐 주면 창문 열어서 그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네, 예. 11문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22문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호 서시는 분들이 수석 비서관들 얼굴을 익히고 또 차량 넘버를 익히게 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잖아요, 차장님. 자, 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하고 지금 뭐 정무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배석을 안 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수석님 그 청와대에 그 침대 고가의 침대 3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얼른 보셨죠. 예. 그때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용도가 뭐냐,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재만 비서관인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생활 침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사생활 침해를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 침대랑 살림살이 한 5천만 원 상당 된다는데 그거를 사생활 핑계를 대 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그 불응을 할 거라면 이거를 무슨 국가 예산으로 구입해 놓고 사생활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죠.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사비로 산 거면 뭐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살림살이 고가 침대 뭐 냉장고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한 5천만 원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수석님께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석님 청와대 돌아가셔서 사생활 침해 사유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고 국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고가 침대 3개가 용처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이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구매한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개성이라는 원칙에도 사생활 침해로서 이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석님 그거 들어가셔 가지고 그 총무비서관실에서 다 하시겠죠. 구매팀에서 하실 텐데 저 관련한 답변 자료를 제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부속실 문제입니다. 이부속실은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죠, 수석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 부속실은 당연히 이제 청와대 직제상 없어지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불과 작년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부속실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 부속실을 존치시킨다. 그리고 이 부속실의 역할은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안봉건 비서관이 이 부속실장을 맡으면서 이제 민원 해결사를 자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이 부속실의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등 해가지고 이 최순실 씨의 보좌 조직으로 지금 이 부속실이 기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석님께서 그 경제수석이시라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대부분 경내에서 쭉 돌게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뭐 알고 계시거나 뭐 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경제수석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경호차장님, 네네. 이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고 방금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고 네. 답변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기록은 남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경호차장님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방금 전재수 의원님 질의할 때 네. 11문을 정문을 통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본관 부속실에서나 아니면 관저에서 어떤 차량에 대한 그 사전에 연락이 오면 네. 그 확인 안 하고 그 차량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그 청와대 본청이나 그 관저를 그 출입하게 될 때 그 단계에서는 체크가 된다. 네. 전에는 아까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듣기로는 그 관저에 출입할 때 사전에 출입이 하라고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신분 확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사실 기록은 다 남는데 저희들이 안전 체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 체크요? 안전에 대한 경우에서 예. 안전 체크하게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관저에 출입하는 대통령 쫓겨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은 다 남는다는 말씀을 똑같습니다. 처음 하고. 그러면 네네. 그 예를 들어서 관저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청와대 이제 아마 이부속실장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 구조를 설명하실 때 네네. 제가 경험한 거하고도 거의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 관저 가면 이제 밖에 먼저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네. 우리 한옥집에 또 보통 대문과 같은 그런 구조가 있고 예. 거기에 옆에 또 이렇게 예. 출입인을 출입하는 체크하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그런 분들의 그 사무실이라 그럴까? 그런 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 말씀은 관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 체크된다. 체크되고 출입 기록도 됩니다. 기록도 남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가장 예, 맞습니다. 이전에 약간 상이하다고 제가 예. 느낀 그 내용을 확인해주고 예, 이 정확합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께 잠깐 한 30초요? 예, 확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또 틀려요?
아니 의원님 아니 관저에 들어가면은 큰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제 대문. 네네. 그거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두 분이 서 계시는 경호실에 네. 관저에서 이 차량은 패스를 시켜라 해가지고 쭉 네. 올라와요. 네네. 그럼 그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겠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경호 요원이 네. 창문 열어 보세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체크 안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꼭 안 하는 경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그 중앙도 간사님께서는 다 체크를 한다 그럽니까? 그럼 그러니까 창문 열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신분증 것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아니,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기록이 안 되는 아니, 경우도 의원님 있지 말씀대로 않습니까? 자꾸 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오해가 있으신 아니 것 사장님께서 같은데요.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록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들을 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 아니 신분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록이 하려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는데 어떻게 그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의원님, 예, 의원님 저희들이 기록하는 거는 꼭 그게 이게 조금 보안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재수 의원님 전에 오후에 질의한 다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내용하고 경호차장이 또 전재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이 상의해서 내가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한 거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그래도 경호차장 입장에서 내용이 다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이게 뭐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